형제 갈등은 점입 가경. 그렇다면 박수홍 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형의 횡령은 성립이 가능한지 변호사에게 직접 물어봤고요. 그리고 형제 다툼이 있는 부동산에 대한 평가도 상가 주변 부동산 업자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생각보다 형제의 상가는 100억 원대 가치가 있는 매우 고가의 상가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형제가 가지고 있는 상가 8채, 과연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요? 형제 상가 주변에 있는 부동산 업자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박수홍 씨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 좀 몇 개 있어요. 이 마곡역 주변에. 여기도 나온 거 보면은 뭐 11억, 14억, 뭐 평수에 따라 좀 다르지만 평균 12억 5천, 뭐 12억 4천, 10억대는 다 넘어가고요. 어쨌든 지금 그 말씀하신 그쪽 부분은요, 거의 11억에서 14억 뭐 그 정도. 상당 얼마죠? 네, 4,500에서 5천 잡으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쪽 라인이 공항대로변이고 어쨌든 평당 5천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월세는 얼마 정도 나올까요? 1층이 보통 10평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뭐 요즘 3천, 5천 뭐 이 정도. 그거에 뭐 한 3, 400, 뭐 250짜리도 있고 다 조금씩 그 내놓으시는 분에 따라 달라요. 이게 분양했을 때보다 많이 오른 거겠죠? 아니 분양가 대비 마이너스 치는 데도 있고요. 사실은 마곡동 쪽이 이제 차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분양은 벌써 뭐 한 2년 전, 뭐 1년 전, 19년도에 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2년 전이죠.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이렇게 점점점 이제 차오르기 시작하거든요. 평당 4,500에서 5천만 원, 상가 한 채당 12억에서 15억 정도의 가격에 거래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상가 8채면 보수적으로 따져봐도 약 100억 원 상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박수홍 씨가 주장하는 형의 횡령죄는 입증이 가능할까요? 변호사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횡령이라고 하는 게 금액을 맞춰야 되잖아요. 횡령이 의외로 또 그렇게 안 어려울 수가 있는 게 그 형이 예를 들면은 회사 대표긴 하지만 회사와 대표는 별개잖아요. 그러니까 대표라고 해도 그 회사는 회사의 비용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고 자기는 거기서 급여를 받아가거나 뭐 인센티브를 받아가서 써야 되는 거지 회사의 돈을 생활비에 쓴다든지 가족들을 위해 쓴다든지 여행한다든지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있으면은 횡령은 이제 맞는데 그 금액을 찾아야죠. 그러니까 회사 돈을 쓴 횡령인 거고 예를 들면 분배를 받아가기로 약속을 뭐 1대9로 했는데 그거를 돈을 뭐 박수홍 씨한테 알리지 않고 따로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원래는 예를 들면 1억을 번 건데 회계 장부상에는 적게 번 것처럼 해가지고 나눌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할 때에도 이제 횡령이 되는 거. 횡령이 여러 그 방향이 있는 거죠. 회사 돈을 사적으로 쓴 것도 있을 수 있고 들어온 돈을 장부를 제대로 안 써가지고 원래 더 많이 나눠줘야 되는데 덜 나눠준 거일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이제 회사에 항목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항목도 다른 항목에 쓰면 횡령이에요. 회사를 왜 썼다 하더라도. 회사 대표가 정말 회사에 돈을 썼는데 지금 이번 건에 이 돈이 없어가지고 다른 항목을 이렇게 전용해가지고 썼다 하더라도 횡령이거든요. 형사가 유죄가 나면 민사는 거의 이긴다고 보면 돼요. 형사에서 유죄가 나는지 안 나는지 봐야 되고요. 진짜 횡령 같은 거 걸어서 안 걸리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 그 금액의 차이가 있는 거지. 이게 자기한테 쓰고 다시 갖다 갚아도 횡령이거든요. 그런 거 작은 회사들은 되게 많거든요. 예상보다 형의 횡령을 입증하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보입니다. 회계를 정확히 했다면 모를까 박수홍 씨 1인 기업이었고 가족 운영이다 보니 주먹구구식이어서 의외로 이를 입증하는 게 어렵지 않을 수 있다는 게 변호사의 견해입니다. 최근에 박수홍 씨가 방송에 출연해서 속마음을 공개했습니다. 정말 의미심장한 말이었고 형에게 보내는 최후의 통첩처럼 느껴졌습니다. 박수홍 씨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고 사람에게 상처가 있었다면서 지난주 건강검진에서 영양 상태가 안 좋았다는 진단을 받았다면서 사람에 대한 상처로 수면 장애와 공황 장애까지 겪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이번 사건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가 화가 나면 무서운 면이 있다. 순하게 보이지만 진짜 싸우면 안 진다. 약해 보이는 사람이 결심을 하게 되면 지지 않는다. 마치 형에게 전하는 이야기처럼 섬뜩했습니다. 도끼가 오를 대로 오른 모습이었는데요. 함께 출연한 박경림 씨가 박수홍 씨가 그렇게 화를 내는 모습, 누군가에게 욕하는 모습을 처음 봤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연예계 관계자들은 이번 사건을 어떻게 볼까요? 형의 입장에서, 때로는 박수홍 씨 입장에서 각기 다른 생각들을 했습니다. 박수홍 씨의 주장이 맞다면 30년간 형에게 모든 관리를 위탁했다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다. 결국 자신의 수입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지고 관리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반면에 형에게 믿은 게 잘못이냐? 형이 작정하고 동생을 속이려고 했다면 당할 수밖에 없다. 너무나 완벽하게 검소한 사람처럼 위장한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수십 년간 경차, 종이 가방을 들고 다니는 아내, 모든 게 완벽했다는 의견입니다. 세상에 이런 사실을 알리는 건 소송은 최대한 피하고 싶어서 형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주기 위해서라고 보는 사람과, 아니다, 이미 형의 반응이 없을 걸 알고 여론을 본인에게, 박수홍 씨 본인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한 포석이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7대3 혹은 8대2 정산 후에 재산은 각자 알아서 불렸으니까 그것까지 나누는 것은 억지스럽다. 아니다. 횡령이 사실이라면 횡령한 금액으로 재산을 불린 거니 당연히 나눠야 하고 그 이자까지 변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박수홍 씨가 최근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서 알린 주장을 정리해봤습니다. 박수홍 씨 형은 박수홍 씨가 활동한 기간 중 최근 5년만 한정해서 추정했을 경우에도 횡령 추정액이 50억이 넘는다. 횡령 액수가 50억이 넘을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 대상이다. 그러나 회계 자료는 형이 모두 갖고 있다. 이것도 박수홍 씨가 공동대표 있는 라엘에서 횡령 금액의 일부만 환산한 것이다. 시기를 30년으로 넓히면 정말 액수가 커질 것이다. 매출액이 수십억임에도 박수홍 씨는 두 개 법인에서 1년에 2억 남짓만 받았다. 많을 땐 2억 5천만 원, 적을 땐 1억 원 정도. 박수홍 씨의 개인 통장도 형이 가지고 있었고 박수홍 씨는 용돈을 받았다. 아내가 남편에게 카드와 용돈을 주는 것 같은 개념이었다. 친형 부부가 정산을 미행하고 세금 및 비용을 박수홍 씨에게 전가했다.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무단 사용했고 형이 남자임에도 백화점에서 고가의 여성옷, 미용관리, 헬스클럽 회원권 등을 구입했다. 어머니의 지분이 여자친구로 변경됐다는 얘기는 대응할 필요가 없다. 사생활 문제다. 개인 재산을 개인이 처분하는 것은 자유재량 아니냐라는 주장입니다. 변호사들은 형제가 끝까지 법적 다툼을 할 경우 불리한 점도 있다고 합니다. 박수홍 씨의 출연료가 회사로 귀속된 이후 자금 운용 내역이 모두 문제되고 있는데 결국 회사 자금이 적절하게 운용되었는지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박수홍 씨 가족이 운영한 회사가 여럿이고 그 회사의 자금이 서로 교차되고 있는 부분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단순하게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세무당국에서도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커다란 문제가 됐다는 건데요. 따라서 두 형제의 민형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세금에서도 적법성을 따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